간판이 좋은 회사에서 그냥 큰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로 불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2월 말에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컨퍼런스를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가 회사지 그냥 회사에서 일단 가내고 길게 버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김나희입니다. 현대카드가 첫 직장이었었고요. 한국투자증권, JP모건 14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고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서는 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000명의 직장인분들을 1대1로 만나면서 어떤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거시적인 산업 분석과 회사 분석을 좀 토대로 여러분들께 맞는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 갈 때까지는 대학만 잘 가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막상 가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은 다 어디 가나 비슷할 거고 그러면 돈을 많이 받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어디가 돈을 제일 많이 주지? 그게 금융이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묻지마 지원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죄송하지만 현대카드에 합격돼서 현대카드에 다니게 된 거지 무슨 엄청난 큰 뜻을 품고 첫 직장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똑똑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성과를 잘 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뻔뻔해서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현대카드 마지막 면접에서 임원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을 잘 대답을 못 했었거든요. 무슨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거를 현대카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어가 일단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말하고 나를 뽑아주면 일주일 안에 다 조사하고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조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포트 드리겠다. 그 임원분이 제 대답이 좀 신선하다고 느끼셨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의 인사이트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빨리 할 것,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것. JP모건 인터뷰를 볼 때 뽑을 사람 따로 있고 저는 옆에 세워놓는 병풍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하고 같이 인터뷰를 보시는 캔디데이신 분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을 한 네이티브였었어요. 싱글이었고 저는 결혼했고 애 있고 국내 대학에 국내 증권사 다닌 아줌마인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차피 병풍인 거 이 사람들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하자. 인터뷰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왜 너를 뽑아야 되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너네가 나를 안 뽑으면 나는 한투 계속 다닐 거고 한투가 1등 할 거야. 영어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보스가 해서 제가 상대해야 되는 클라이언트가 다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영어를 잘해야 되냐고. 영어를 잘하면 당신한테 잘 보이는 거한테는 도움이 되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깡을 부린 거죠. 연봉 그때 상위 1%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직장인 상위 1%로. 사실 저는 JP모건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투에서 일을 할 때 한투는 부서가 30명이었었거든요. 근데 JP모건은 8명이었었고 인원수는 이렇게 확 줄어들었는데 목표는 사실 2배 이상. 한투 다닐 때까지는 막 저 잘난 맛에 살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JP모건에 가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부장을 받고 가서 어느 정도 직급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모른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해도 되나? 저만 너무 쭈구려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은 분들이 국내 사는 동물원이면 외국계가 더 정글에 가깝다 그 표현을 하셨던 이유는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잘했다 그럼 인센티브를 다 같이 쉐어하는 방식이면 외국계는 내가 잘했으면 내가 받는 거고 내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이 받더라도 인센티브를 제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성과에 대한 타이트함? 이런 것도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커리어를 시작할 때서부터 JP모건에 다닐 때까지의 저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승진하는 거, 남들이 다 아는 직장에 다니는 것, 센 연봉을 받는 것이 제일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JP에서 나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해지 트레이딩이라는 일을 했었어요.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주식, 선물, 옵션을 가지고 회사 입장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인센티브가 되게 세게 나가는 일이에요. 해지 트레이더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은 인센티브만 그때도 막 20억씩 받고 막 이럴 때였었거든요.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저의 클릭에 따라서 회사의 숫자가 몇 억씩 바뀌고 보고 있을 때마다 심장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걸 내가 못 하겠으면 잘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일이어야 잘하게 만들 수가 있지. 제가 그때 부장 직급을 달고 있었는데 우리 상무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무님? 제 판단을 하나도 안 넣고 되게 주니어 때처럼
마켓도 완전 레드오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완전 레드오션이 되면서 사이클이 이렇게 꺾이고 있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하기도 사실 어렵고 예산도 계속 줄어들게 되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꺾여 나가는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여전히 막 1등이 되고 싶어서 달리고는 있지만 너는 뭘 좋아해? 뭘 잘해?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냥 나는 회사 잘 다녀. 근데 회사 잘 다녀 가지고는 그게 내 직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희 꼬마가 그때 한 4, 5살 정도였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나는 커서 회사원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5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평소에 회사 가기 싫어 라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걔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겠죠. 내가 이런 나의 마음을 정말 이제 더 이상 감추지를 못하고 다 보이고 있구나. 이건 정말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저는 사실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딱 3개월 쉬고 바로 회사에 복귀했었거든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서 많이 오가면서 봐주셨었는데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버느라고 얘를 혼자 놔둔다. 그냥 매번 미안한 거죠. 이런 상태로 계속 회사 생활을 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왜 일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냥 돈 벌려고 일해가 아니라 나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일해라는 Y가 있는 분들 되게 부러웠었고 그냥 이런 복잡한 일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간 거죠. 제가 아이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같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 나라에서 원하는 뻔한 길, 좋은 대학, 남들이 아는 좋은 회사를 다니지만 막상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재밌어하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들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MBA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고민이랑. 여전히 나는 뭘 할지, 뭘 좋아할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셨고 자본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면 그걸 알고 공부를 하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건 되게 다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먼저 이런 세션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제안을 드렸고 이거를 일로 하겠다라거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해보고 싶은 걸 하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이러면서 그런 세션을 만들었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서 좀 더 정기적으로 하는 세미나가 되게 된 거였었고요. 다른 학교에도 제안을 하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들한테 콜드콜을 정말 미친 듯이 보냈죠. 이러면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게 됐었고요. 벌써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6년이 됐고 저와 1대1로 마주한 분들이 2,000명이 넘게 됐네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회사를 정말 잘 다니고 싶다면서 내 애도 남한테 맡기고 가는 직장인데 그 회사가 개판이면 나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한 게 저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좋은 회사로 가고 싶고 나한테 맞는 회사를 가고 싶고 그 일을 잘 찾고 싶은 이유가 아이 때문이다. 아이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라는 말이 되게 좋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잘하는 회사, 그렇지 못한 회사의 갭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갭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소리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래도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없었고 나도 이 회사를 평생 다닐 마음은 없었지만 내가 평생 다닐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랑 회사가 나를 자르는 거는 다른 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늘상 겪게 되면서 내 전문성, 나만의 강점을 좀 뾰족하게 가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많이들 재테크, 주식, 부동산에 관심 되게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저는 그만큼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이 내 삶에서 중요한 분들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그 고민의 실체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돕고 싶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4개의 테마로 나눠져요. 일에 대한 기준, 회사와 산업을 바라보는 안목, 전문성을 쌓기 위한 실행, 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 듣고 여러분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해 가시다 보면 여러분만의 일을 찾고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가시죠. 연봉 협상을 잘 하시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협상하실 때 얼마를 받고 싶으시냐라고 물어보면 연봉란에 협의 가능이라고 쓰시면 돼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혁신적인 재료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적이 없거든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하면 안 되죠.
업무 시간 외에도 쉬지 않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있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뭐 1일 1 영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일 1 커밋이라는 게 개발자들 사이에서 도는 운동이에요. 3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핸드폰을 아주 예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딱 가져왔더니 사장님이 싫대요. 디자인 별로래요. 위계 조직에서는 그 디자인은 까이는 거예요. 그 디자인은 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그건 사장님 개인 의견이고 사장님 디자인 비전문가잖아요.